안녕하세요. 차트외과 김내부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 채널에서 예전부터 꾸준히 다뤄왔었던 자율주행 관련주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 채널 최근의 트렌드에 맞게 먼저 종목을 분석을 하기 전에 지수부터 먼저 체크를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코스닥이 크게 한번 밀렸었다가 반등을 하게 되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좋은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단기적인 뭔가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얘가 만약에 아래로 빠지게 되면은 여기까지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가 있고, 만약에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이전에 있었었던 이제 박스권 상단 부분을 뚫어내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놓여져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요 박스권 형태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보다는 좋은 흐름은 아닌 거잖아요. 이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니까, 이때보다는 가능성이 더 높은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코스닥을 보수적 매매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보수적 매매를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코스피에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재 그런 흐름이 좋지가 않아요. 이 박스권이 지금 아래에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구름대 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구름대 아래에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얘가 다시 한 번 더 224일선을 만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때까지 밀리게 되면 여기서 또 반등을 노려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 224일선까지 밀리게 된다면 여기까지 448일선이 있는 포인트까지 밀릴 가능성을 또 열어두게 되는 거거든요. 굳이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반등할 수 있는 좋은 또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겠지만, 굳이 얘를 건드려 가지고 여기 가능성을 열어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게 좋지만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코스피가 빨리 요 구름대가 가까워지는 요 시점에 뭔가 구름대 위에 올라와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여기 상단을 도전해 보는 날이 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아까 우리가 말했던 코스닥의 상단을 뚫는 그 시점하고 딱 맞물리게 되면은 아주 이상적인 흐름이 나오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코스피가 여기 위에를 뚫고 올라오면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러기 전까지는 코스닥이 살짝 박스권을 좀 유지하려고 하는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 예측일 뿐이고, 우리는 이 지수의 차트를 보고 무엇만 하면 되냐면 그냥 보수적인 매매, 보수적인 매매만 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 내가 한 종목에 최대 30%, 내 시드에 30%밖에 못 넣었어 라고 하면은 보수적인 매매를 할 때는 한 20% 정도만 넣는다라고 한다든지, 내가 원래 분할 매도를 뭐 크게 1구간, 2구간, 2구간으로 잡았었어 라고 하면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아가지고 요 구간, 요 구간, 요 구간 해가지고 방망이를 짧게 잡고 조금만 먹고 빠르게 나오는 거예요, 종목을. 그런 게 보수적인 매매입니다. 반대로 손절 라인을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좀 넓게 잡아갔다라고 치면은, 나는 여기 뚫리게 되면은 매수를 해서 여기서 손절을 해야지라고 했었으면은, 또는 한 이틀만 더 보고 손절을 해야겠다, 그때까지 회복을 못하면, 이런 생각을 했었으면은 보수적 매매는 바로바로 손절을 치는 거고요. 내가 원하는 자리를 만약에 이탈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 손절할 수 있는 폭도 이렇게 넓게 잡아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수적 매매니까요. 보수적 매매를 할 수 있도록 많이들 조금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본격적으로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율주행 관련주예요, 자율주행. 자율주행은 작년부터 굉장히 많은 좀 주목을 받게 되었고,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급등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면서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주식을 작년부터 시작하신 분들일지라도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고, 자율주행 관련주는 이제 지금 현재 새로 나오고 있는 전기차들의 살짝 그런 힘을 조금 같이 탄력을 같이 얻어가면서 좀 곽강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역시나 지금 현재 전기차는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차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친환경 관련된 걸로 해가지고 뭐 태양열이라든지 뭐 풍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가 다시 한 번 더 이슈를 받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현재 지금 자동차,
그런 기술력에 다시 한 번 더 초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요즘 자율주행 그 수준이 굉장히 좋잖아요. 막 알아서 그 차선도 잡아주고 앞에 있는 차랑 어느 정도 가까워지면 속도도 좀 줄여주고 막 이런 지금 현재도 굉장히 지금 좋은데 뭐 일부 차종 같은 경우에서는 뭐 주차도 자기가 혼자 해주고 그 주차장에서 자기가 혼자 이렇게 빠져나와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좋은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있어 가지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그런 좀 기술력 있는 해외 외제차 좀 좋은 회사들하고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종목군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역시나 여러 가지 좋은 재료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좋은 협력체를 가지고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그 재무제표도 굉장히 괜찮은 기업이기 때문에 얘는 차트적인 뿐만이 아니라 그냥 가치적인 가치 투자로도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만약에 우리가 차트적으로 진입을 하려고 했었으면은 언제 손절을 쳤어야 됐냐면 이 우상향 흐름이 깨졌을 때 손절을 쳤어야 됐어요. 요 시기가 되겠죠. 요 시기가 되게 신기하게도 이 우상향 하려고 하는 이 포인트가 깨지는 이 시점이 중요한 지지 라인이 될 수 있는 111일선 이탈하던 그 시기하고 맞물려요. 그럼 이때 손절을 쳤었으면은 요 위에 물려 계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지지 않았을 텐데 어찌됐든 간에 이때 손절을 치지 못하고 요 위에 물려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가치적인 투자로 이제는 관점을 돌려가지고 그나마 다행인 거죠. 만약에 얘가 그냥 개잡주에 그냥 작전주였으면은 그냥 답도 없었을 텐데 그나마 얘가 재료도 좋고 뭔가 재무도 좋고 하니까 가치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존버할 수 있는 근거가 희망의 류를 돌리면서도 찾아낼 수는 있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물려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지금 최근에 많은 기회들이 있었어요. 이때 요 시기 때마다 제가 영상을 좀 찍었었는데 왜 이때가 좋은 시기였냐면은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12를 발행한 이력이 있는데 12 물량이 한 회차 정도는 물량이 소화가 되지 않았어요. 소화가 되지가 않았는데 그 12 물량의 평단이 4,000원 정도가 됩니다. 대략적으로. 대략 한 4,000원 정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시기가 굉장히 이상적으로 우리가 물을 탄다든지 신규 진입을 한다든지 하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였다라고 볼 수가 있었던 거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그래서 만약에 이때 물을 탔었으면은 이렇게 상승을 했었을 때 비중을 만약에 내 평단을 넘어섰으면은 비중을 확 덜어내면서 수익도 내면서 이전에 물려 있었던 물량보다 조금 더 적게 들고 갈 수 있는 메리트도 있었을 거고요. 만약에 이때 기회를 놓쳤으면은 이때라도 잡았으면은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렸겠지만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 번의 기회가. 이때랑 이때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고 이때도 만약에 내 평단까지 못 가가지고 손절을 못 치신 분들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평단을 넘어섰는데 그 비중을 만약에 많이 못 덜어내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조금 안타까우실 수는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이 시기 때가 굉장히 좋았던 흐름이었어요. 이 시기 때가 굉장히 좋았던 흐름인데 이때도 제가 영상을 찍었었는데 중요한 자리는 딱 하나였어요. 그냥 224일선. 224일선은 이탈하면 안 됐어. 근데 이탈을 했죠. 이탈을 했는데 만약에 손절을 그날 참아 못하고 그 다음날까지 봤어. 그 다음날도 결국에는 종가상 다시 이 자리를 회복하지 못했고 그 다음날에 심지어 448일선까지 밀리게 되는 아주 안타까운 현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게 바로 이제 손절을 제때 못 쳤을 때 나오는 상황인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시기가 코스닥이 급락했던 시기예요. 코스닥 코스피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장의 그 흐름에 의해서 좀 같이 좀 투매가 일어났을 수 있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얘는 4,000원대에 이제 12 물량이 발행됐다 보니까 요 가격대를 좀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단기간에 또 바로 반등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종목을 지속적으로 분석을 해오고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이 시기를 좀 어떻게 보면 기회를 삼아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신규 진입을 하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이때 방망이 짧게 지고, 왜? 제가 최근에 계속 보수적으로 매매하라 했으니까. 방망이 짧게 지고 수익 내고 또 다시 나오고 또 다시 나온 다음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수익을 내기 위한 지금 구간에 지금 도달을 했다라는 거에 다시 한 번 더 박수를 치고 웃고 있을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영상을 굳이 찍는 이유는 뭐냐면, 위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조금이나마 알려드리기 위함이에요. 뭐냐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4,000원대의 시비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정말 많이 보였지만 계속 이렇게 두드린다는 거는 좋은 시그널은 아니에요. 원래 12물량 상장가까지 가격을 내주는 것도 정말 희귀한 기회인데, 그 기회를 이렇게 자주 준다? 그 말은 즉슨 그 12물량의 상장가가 더 이상 메리트가 없을 정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염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 종목을 컨트롤하는 뭔가 그 큰손 형님들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염두를 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돌파 매매를 할 때 이 저항선을 계속해서 건드렸다 밀렸다 하다 보면 결국에는 뚫고 올라와 가지고 얘를 하나의 또 지지 라인으로 잡고 그 다음 저항 라인까지 위에서 놀게 되는 그 흐름들을 많이 보여주는 게 주식인데, 계속 두드리게 되면 깨지니까. 반대로 지지 라인도 계속 이렇게 지지받고 건드리다 보면은 결국에는 밀려요. 깨지게 돼서. 그럼 그 다음 지지 라인까지 밀린다는 거거든요.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었던 그 KMW, 그런 종목들이 이제 살짝 큰 그림에서 이제 헤드앤숄더의 그림이 뭔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밀리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애들은 이제 지지 라인이 깨지게 되면 그 다음 지지 라인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흐름을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KMW도 좋은 재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걔는 농사매매 관점으로 이제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 중요한 자리들이 많이 밀렸지만 가치가 있는 종목들을 농사매매할 때 그 매매하는 팁으로 알려드렸던 거는, 내려갈 때 잡는 게 아니라 내려갔다가 이제 뭔가 반등을 해가지고 중요한 자리를 사수를 했을 때 일부 진입을 하고 다시 밀리게 되면은 가지고 가다가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해서 중요한 자리를 뚫고 사수하면 다시 또 씨앗을 또 몇 개 더 담고, 이게 농사매매라고 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가격대 4,000원대 가격대를 계속 지금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쉽게 밀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내려왔을 때 잡기보다는 중요한 자리를 쟁취했을 때 들어가는 게 안전할 수가 있어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뭐냐? 바로 여기 있는 이 448일선입니다. 448일선 위에 종가상 안착을 하고, 더 좋은 거는 21선까지 같이 위에 안착해 있는 상황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안착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 신규로 진입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은, 안전하게, 그리고 지금처럼 보수적으로 할 수 있음에,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게 조금 더 안전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확실한 거는 448일선이 종가상 이탈을 하게 되면은 칼같이 잘라야 된다. 왜? 보수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는 올라왔을 때 태운 돈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잘라줘야 된다. 이 두 가지만은 원칙적으로 잘 지키시면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충분히 신규로 진입하기에 나쁘지 않고요. 만약에 내가 윗구간에 물려 계시는 사람이다.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 위라든지 이런 위에 물려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똑같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물을 타시는 게 좋은데, 근데 본 계좌에다가 물을 타게 되면은 그 계좌를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수익 구간이 났을 때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데 계속 마이너스가 찍혀 있으니까 매도를 안 하거든. 그래서 이때 물려 계신 분들이 이때 물을 탔다고 해가지고 이때 판매를 못한 것처럼, 매도를 하지 못한 것처럼. 그래서 이때도 제가 이 시기에도 영상을 찍었을 때 조금 팁을 알려드렸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계좌를 두 개 쓰는 거예요. 두 개, 세 개, 막 이렇게 여러 개 쓰는 거예요. 계좌를. 두 개 이상. 계좌를.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신규 계좌에다가 신규 진입을 하는 거예요. 어.
21선하고 448일선을 뚫어내고 안착을 했을 때 신규 진입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1000만원치를 진입을 했어. 그래서 요 상단에서 분할 매도를 50%를 했어. 그래가지고 내 수익이 한 50만원이 났어. 그러면은 지금 본 계좌에 마이너스 돼 있는 애를 50만원치를 매도를 하는 거예요. 비중을 덜어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내가 번 돈은 0원이고 내가 물려있는 물량의 수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크기가 부담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원래 이제 두 개의 계좌를 돌리는 게 본 계좌에 물려있는 애를 탈출하기에 가장 이상적이긴 해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그래서 그런 식의 방법을 조금 시도해 보는 것을 좀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의 계좌에 항상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많이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택가 김내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